그래서 저번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개괄적인,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 조금 언제 좀 구체화할 필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뇌과학 분야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이게 또 용어도 어렵고 이래서 이제 좀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이게 또 사람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약간의 뇌과학 지식과 좀 일상생활에서 하는 지식, 뭐 이쪽으로 조금 치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뭐 좀 이렇게 속 편히 좀 살고 싶다, 속이 막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신경을 많이 써서 속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뇌과학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보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몸이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반응된 몸의 변화를 뭐 근육이 긴장한다든지 이런 반응된 몸의 변화를 우리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편도체는 판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약간의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 몸한테 다시 엄청난 신호를 보내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뭐 조치를 취하라고 다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이 있거나 그게 있으면 먼저 우리 몸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속이 아프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실제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게 뭐 놀랐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안 쉬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외부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 확장돼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신체적 반응에 의해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는 신체적 반응에 의해서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대세입니다. 이미 거의 다 많은 논문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증명되고 유명한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이런 분들도 이미 아마 좀 거장이죠. 그 다음에 에델만 같은 분은 이미 그 신경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감정이 화가 나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감정이 화가 나면 우리한테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이것도 맞지만 초반에 생기는 것도 몸의 변화다. 이게 우리가 감정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감정은 별게 없어요.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미 아마 과학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의 감정은 내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누구나 아주 갓난아기부터 그냥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몸은 반응하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요. 그래, 우리가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선 이미 제일 먼저 엄마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나면서 일단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울든지 하든지 얼굴 찌푸린 이런 증상들이 이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불안하다 혹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는 감각, 그게 불편한 감각 혹은 위험 신호, 이것을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불안과 두려움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지만 공통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그걸 우리는 두려움, 그 이상한 감정, 뭔가 기분이 쎄하는 이 느낌이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판단보다가 생각보다가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약 성사와 객관적으로 계약이 이건 잘 될 것 같고 객관적으로 이상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뭔지 모르게 기분이 쎄해요. 그럼 그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죠? 아무리 이성적인 근거 데이터가 다 있더라도 기분이 쎄하고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좋으면요,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물론 그 기분이 쎄한 정보가 오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본 상태가 뭔가 좀 불안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핵심적인, 그 원초적 그 감정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깝깝하다, 뭐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아키타입은 이제 원초적 감정은 두려움.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페노타입, 나타나는 현상 감정들은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은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게 안전한 상태예요. 그거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상태. 그건 우리가, 그래서 그런 행복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고, 해피니스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쫓기거나, 짜증이 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두려움으로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핵심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가 수많은 이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거든요. 안 불안하대요. 뭐 안 불안한데 자꾸 그런 소리 하시니? 그래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불안 레벨이 좀 있다. 특히 현대를 사는 사람은 높은 게 많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약간의 진화적을 좀 여기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건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죠. 이게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못 걷는다고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단시간 내에 걸을 수 있어서 엄마를 따라다니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은 이 자연환경 속에서 그렇게 좀 어리숙게 태어났는데도 생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른 논제가 끓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10개월 정도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걷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1년 일찍 조산을 한 거예요. 1년 일찍 태어난 거예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끔찍한 돌봄이 있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화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 두뇌의 발달이 한정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머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커진다면 산도를 통과하지를 못한다고요. 그 고종은 살아남지를 못했겠죠. 그럼 노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걸 산도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도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뇌가 발달하고 몸도 발달하다가 스톱한다고요. 왜냐하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해서 자라는데, 인간은 일찍 조산한단 말이에요. 일찍 조산하면 이게 이제 산도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두뇌가 몸에 비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이미 나왔는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커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되게 미약한 존재로 돌봄을 무진장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 설명이 진화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학설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으로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절대적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은 뭐가 발전하는가 하면요, 양육자와의 소통입니다. 양육자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양육자로부터 돌봄을 못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절대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자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부터의 인정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계속 자라면서도 보면 부모와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도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뭐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일부 왜곡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게 지속됩니다. 지속돼서 유치원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하면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는 위험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졸업하면 뭐가 돼요? 사회에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 만나도 사회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면 안 되고, 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갑니다. 내가 인정받지. 그래서 어린 친구들, 제가 이제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왕따 당한다고 왜 자살하지? 어른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따를 당하는 것은요, 무리에서 벗어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따는 대단히 그냥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요. 네가 조금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인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똑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상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상사한테 인정 못 받고 야단 맞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우리를 무진장 불안하게 합니다. 무진장 불안해.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정을 안 받아도, 옛날에 우리가 원시시대에서 태어났던 거와 다르게 이제 부모의 양육에서부터 벗어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남아서 인정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인정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인정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큰 두려움, 편도체 활성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런 많은, 지금은 다 밝혀진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곰을 만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섭렵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모셔널 코그니션 해서 감정적 인지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딱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도 느끼고 다 통증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발조해서 뭐가 이렇게 불에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상을 통해 가지고 편도체도 가고 섭렵에도 가고 대뇌피질에 가서 이거 불에 돼 있는 거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섭렵이 우리 내장 감각에서도 배가 아픈 것도 거기서 다 이제 그 통증에 대한 그런 그 감정적 인지를 하는 곳인데, 사회적 고통,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사회에서 배척당한 사회적 고통도 통증과 똑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요,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통증, 불에 돼 있을 때 통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 왠가는 그렇게밖에, 중요하게밖에 내가 지날 수밖에 없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났는데, 그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양육적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근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다 깔려 있어서 내가 질문할 때 불안이 있다 하면, 나 불안하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그 형태가 다르게 짜증이 난다든지, 뭔가 무기력하다든지, 뭔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걸로 계속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왜 이게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을 벌려는 것도 똑같아요.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안 벌면 내가 못 먹고 살지, 앞으로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 하면 어떡하지,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길거리 가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누가 뭐 욕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비난은 엄청난 그 불안을 자극해서 불안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욕한다고 해서 분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직장을 구하는 문제, 사회생활 하는 문제도 여러분 인스타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한번 보라고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의 인정 별 필요 없이 나는 내 혼자 열심히 잘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 보면 좋은 거 다 내놨어요. 그리고 막 좋아요 눌러달라고 누가 그런 비율도 이야기하시더라고. 나 뭐 그 전공이 아니라 모르지만 좋아요 비율과 그 다음에 그 악플을 다는 게 보통 좋아요 이거 뭐 이 영상 괜찮네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그 댓글을 안 다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악플을 다는 사람은 바로 단대요. 그게 9대1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 한 개만 달렸다는 이야기는 나를 좋아하는 이 영상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90%라는 이야기인데 그 악플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악플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난이 엄청나게 크게 내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못 견딜 만큼 큰 통증으로 다가온다는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뭐 나는 뭐 내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서 이 직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가 좋아서 가수 한다, 노래 불러.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 보면요. 팬들한테 관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면 연예인들은 못 살아남아요. 그게 다 인정받아라 하는 거예요. 진짜 남이 아무도 날 인정하지 주지 않더라도 나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한다. 나는 아무도 내 노래 안 들어주더라도 난 내 혼자 노래가 좋아서 노래한다. 이게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이 일이 좋아서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은 딱 옷을 다르게 입고 나타나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딱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불안. 그래, 인정받으면 내가 안 불안하거든요. 인정 못 받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간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다가는요. 사회에서 와, 네 결혼 잘했다. 그래, 내가 결혼하는데 저 정도는 돼야지. 이걸 찾습니다. 내가 저 정도 남자를 만나야지. 저 정도 여자를 만나야지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부모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이 체면이 있지. 어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사회적으로 번듯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불안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요. 내가 네 사랑해서 시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못 먹고 살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이거 고물 안 시켜놓으면 막 안 들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은 자식한테 전달됩니다. 전달돼서 자식도 똑같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이 생기게 되면 요즘의 젊은이들이 자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도 그렇고 되게 많거든요. 보면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은 자살을 잘 안 해요.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 감각을 다 닫습니다. 이거는 이제 PTSD라고 트라우마 환자들한테서 이미 많이 증명돼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에 실제로 뭐 감각이 올라오는 시상 같은 게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감각이 다 닫아져요. 그래서 사회로 또 고립되는 거예요. 집에서 웅크리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나 죽은 나를 잘 못 느껴요. 내가 이게 지금 사는 게 사는 건가? 이래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레벨이 갈수록 애들이 높아지니까 왜? 부모들이 불안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불안하고 하니까 우리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지 공부를 시켜서 뭘 해야지. 전염된단 말이에요. 전염되니까 애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뭔가 자해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뭔가 내가 나답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항상 우리 저 학생들도 강의를 하고 보면 선생님 나는 안 불안한데요. 이내 자꾸 한다고요. 그 불안이 탁 올려 있는 거예요. 불안이 올려 있다가 누군가가 돌만 탁 던지면요. 돌만 탁 던지면 누가 앞에 줄을 쭉 서 있거든요. 줄 서가지고 있다가 누가 앞에 내한테 새치기 딱 하면요. 분노로 팍 폭발합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뭐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먹지로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계기가 있으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욕구가 강하다. 그거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정받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충족이 안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루쯤 날아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악플 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대학이나 이런 학교를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게 기본값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불안하지 않고 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인데 일단은 자기 감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또 사람들은 또 감정을 하도 안 들여다봐서 감정에 대해서 잘 또 모르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 분들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표현하는 단어가 에이 짜증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안 들여다본 거거든요. 감각기관으로부터 올려오는 것들이 이 불편한 느낌, 쪼이는 느낌, 갑갑함, 무기력함, 초조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걸 합쳐서 에이 짜증나. 그냥 뭉뚱거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볼.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 실제로는 우리가 사띠에 가깝죠. 사띠. 명상가들이 많이 쓰는 사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외부적인 충격이 좀 오더라도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반응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 잘 모르고 가다가 이제 차가 한 대가 싹 끼들면요. 막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게 평소에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를 우선 몸을 들여다봐야 되고 몸을 좀 써야 돼요. 모든 우리가 몸에서부터 감각기관이 올라와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몸을 직접 하는 거, 마사지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9.11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9.11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정신과사가 동원됐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동원돼서 하여튼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사만 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파라메디칼이라고 해서 정신과 외에 이제 또 협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리치료사도 계시고 면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 명상 하시는 분들 다 이게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게 있었어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한테 인지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큰 트라우마를 당하면 그래 그건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네 마음을 잘 먹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효과가 아무도 없는 건 아닌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는 치료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건 뭘 것 같아요? 마사지예요.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감정이 그런 사건을 겪으면 모든 근육들이 다 굳어 있어요. 긴장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다스리거나 이렇게 심리 치료 이게 아니고 마사지.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라. 그 다음에 릴렉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불안한 경쟁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어금니를 물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라는 것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거. 돈을 많이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두 어금니를 물고 한단 말이에요. 턱 힘 빼야 됩니다. 그래서 턱 근처에 이렇게 마사지하고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내관 같은 데서 이완이 확 되거든요. 오, 안전한데? 라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빨 악 물고 막 힘을 딱 주고 있으면요. 위험한데? 뭔가 일이 있어? 라고 예상해서 그거를 불안으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쎄해지는 거죠. 기분이 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육 이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걷기 하는 데 평소에도 이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근육 힘 안 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언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힘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유명한 명상가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상태가 안정의 상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번개쳐서 뻥 나면 갑자기 오 하면서 이제 몸이 반응하고 막 근육하고 수치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무섭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도 피기까지 가면 야 빨리 야 문 닫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편안한 상태가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우리는 하도 용을 쓰고 살아가지고 이 용 쓴 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본인이 용 쓴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안 쓰는 게 무척 힘든 거예요. 주먹을 칵 쥐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먹을 칵 쥐고 살다 보니까 주먹 칵 쥐인 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난 하나도 안 불편한데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주먹을 펴라 하면 어떻게 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주먹을 펴는 방법에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그분의 비유 설명이에요. 누퍼트 스파이라는 분이 말했는데 이거 주먹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도를 풀어야 돼요. 턱근육을 탁 빼야 돼요. 턱근육을 빼는데 어금니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턱근육, 목근육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안면 근육 그래서 대부분 다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얼굴 표정이 확 밝은 사람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긴장 안 하면 얼굴이 환하거든요. 그런데 긴장을 다 모든 얼굴 근육을 쓰고 인상을 쓰고 있거든요. 어금니를 칵 물고. 그래서 TM 조인트에 관절 조인트가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굉장히 많이 어금니를 다 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 굳어 있고 그 다음에 목 뒤 당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목덜미가 딱딱해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이게 불안도가 올라가면 이 근육이 굳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알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본인이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제 내과학에서 이제 fMRI라고 이제 그 기능성 이제 MRI 이거 있거든요. 그 펑셔널 MRI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 살났고 이미 아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지금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완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턱에 힘을 뺀다는 게 지금 여러분 턱에 힘을 완전히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턱에 힘을 잘 못 빼요. 어떻게 빼는 건지 몰라요. 턱에 힘을 어떻게 빼는지. 그래서 이건 내가 터득한 방법인데 내 방법이 다 맞다고 나올 수는 없지만 침을 질질 흘리는 걸로 입을 벌려야 돼요. 침을 질질 흘리. 이게 가장 그런 거예요. 약간 멍 때리기 비슷한. 침을 하여튼 질 흘리도록 턱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또 저 힘 빼보자. 턱을 한번 침 흘리도록 한번 턱을 확 풀어보자 하면 확 풀려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에 계속 또 이 약 물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 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풀어보자 하면 탁 풀면 다 풀려요. 다 풀린다는 이야기는 근육전 계속 이 약 물고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그게 약 물고 사면 우리의 신체 감각은 느껴요. 뭔가 기분이 쎄하네, 뭔가 안 좋네,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하지 않는데 라고 맨날 주장하지만 뭔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폭발하는 거예요. 괜히 뭐 집에 갔는데 부인이 잔소리 좀 하면 막 싸웁니다. 예, 그게 건드리면 싸워야 될 정도로 지금 불안 레벨이 높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걸 끌어내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신체적으로 릴렉싱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의 근육 긴장도를 낮추는 거.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오늘은 인정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받은 욕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남한테 욕먹을 각오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인정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인정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으면 안 돼요. 네. 인정은 받지 않아야 돼요. 인정받지 않아야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의 자기 삶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지금은 우리는 뭘 할 때 주변을 너무너무 살핍니다. 남이 욕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주 먹고 살고는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될까? 이거는 뭐 댓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좋아요만. 이걸 오만 걸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인정받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대는 그거거든요.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 우리가 이제 그 PTSD라고 대형 인재 사고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옛날에 봐서 아는데 그런 소방서 개통해서 소방관 분들도 이 그 외상 장애를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이 굉장히 많고 그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차가 전복돼서 차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나와요. 그런데 막 차가 저쪽에서는 불타고 있고 막. 그 얼마나 두려운가 상상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두려움이 그게 당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이 지금 이벤트를 조절할 수 있으면 두려움은 별게 없습니다. 조절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거 이래 하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내가 하면 돼. 그때 누가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조절 못할 때 이게 통제력을 상실할 때가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어디 가서 총칼을 들이대고 날 인정해. 그게 뭐 진짜 인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기대고 있을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눈을 감고 이제 옆에 손을 잡아주고 걸어라 그래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누가 손을 잡아주면 좀 나아요. 눈 뜨면 쉬워요. 그냥 쉬가면 뭐 그거 왜 두려워요? 눈 뜨고 걷는데 왜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 그 실험들에서 내가 통제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무의미하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그 다음에 프리징 하느냐 그게 이제 내간에서 이루어지는 내 아주 멋진 그 기능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될 때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통제권을 놓아버리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두렵습니다.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래 막 언님이 뭐 나는 뭐 세상 뭐 하든지 이게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불안해 죽겠는데 그 본인은 불안을 못 느끼지만 편도체는 활성화돼가지고 편도체와 섭렵이 지금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둘이가 막 내강까지 합쳐가지고 막 불안을 막 올려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 나는 뭐 괜찮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건 전부터 어렵습니다. 원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량이에요. 아량.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량이에요. 아량.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뭐 햄버거 가게에서 맛집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끼어들면요. 그 작은 아량도 못 베풀어요. 그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 아량을 베푸는 것부터 그게 두렵거든요. 왜? 내가 이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정의로움보다가 아량이 먼저예요. 분명히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잘못됐죠.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정의롭지 않으니까 화를 내거든요. 그래 맞아요. 정의롭지 않은 행동 맞아요. 그게 뭐 정의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의롭지 않지만 내가 취해야 될 조건은 나의 아량인 거예요. 그래야지 편도체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불안 레벨은 낮아지는 거예요. 불안 레벨이 낮아지고 인정받아서 행복한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인정받아서 행복한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그 하고 나면 또 불안해요. 인정을 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상적 행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상, 어떤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뭐 합격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건 대상적 행복이에요. 대상적 행복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량을 오늘은 아량하고 인정 한 가지만 하겠지만 그 아량이라든지 작은 아량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을 가는데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여유로움이 내를 안정화시킨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국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비대상적 행복입니다. unconditioned happiness.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래 참 좋다.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대상적 행복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래 오늘 또 무사한 게 다행이야.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뭐 비록 라면이지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 이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대상적 행복이에요. 이것도 대상적 행복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작은 것부터 내려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계속 하신다면 비대상적 행복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없이 기분이 참 편안하게 기분이 참 좋네. 왜 좋은지 몰라요.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하나씩 앞으로 시리즈가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더 불안이 생기는 것도 좀 더 내과학적으로 좀 더 깊게 그 다음에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인정받지 않고 진짜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출발이 세상이 원하는 걸 했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되게 잘해서 뭐 서울대학 가는 게 내가 원해서 가. 그 세상이 서울대학 가는 것에서 다 손가락질을 해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세상들이 다 손가락질, 뭐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분들 면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멘탈 관리도 하고 해서 아는데 뭐 자기는 항상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고객의 박수로 자기는 먹고 산다 이러거든요. 그건 고객이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관객의 박수를 받고 싶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내가 좋아해서 이제 우리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게 더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고객한테 나누어 준다라는 마음이, 고객한테 박수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한테 나누어 주는 것. 이걸로 가야 되지 고객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언제나 불안합니다. 결코 그 행복은 채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인정받고 싶고 인정 안 받는 게 두렵고 인정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시다르타가 굉장히 유명한 말 하셨잖아. 집착하지 마라. 계속 그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만 내가 오디션 통과해가지고 막 스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스타가 되고 싶은 거지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 스타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게 돼야지.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인기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못 먹고 살면 어쩌지. 그 불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 가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극히 작게 운동을 시작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그리고 근육에 힘 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 이제 불안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면 느낄 거예요. 그래? 거의 안 알아주면 어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못 먹고 사겠어? 이런 불안이 없어지면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인지적으로 그래 세상 못 먹고 살겠어.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작은 것부터 오늘은 그냥 그 작은 아량을 베푸는 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